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팬텀 마스터리 코어 2차 테스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 2024년 1월 11일이었는데 제가 오늘 밖에서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여론이랑 이런 거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 2시 정도인데 아마 영상 올라가는 시점은 4시 정도지 않을까. 저도 뭐 편집을 안 해서 바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빠르게 올려드리는 것도 좋긴 좋은데 충분히 많이 생각을 하고 나서 올리는 게 더 퀄리티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충 한번 여론을 좀 파악하고 왔는데 지금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100%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이 막 다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 저는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생각까지 이렇게 고칠 수는 없거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스펙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이 얼드 VI가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분들은 얼드가 어떻게 세게 나오고 이펙트가 어떻게 바뀌어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 우리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이미 나온 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피드백을 해야지. 무지성으로 그냥 이제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얘기를 해봤자 그거는 그냥 분탕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탕, 이른바 분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이 좀 길어질 거예요. 말이 좀 길어질 텐데 사실 이것도 제가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좀 뭐랄까 실드 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제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사탕 발린 말만 하려고 이 영상 찍은 것도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소신입니다. 제 소신이기 때문에 적당히 공감하실 분들은 공감하시고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은 구독 취소하고 뭐 채널 추천 안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네, 구독을 요즘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아이고 제가 진짜 별거 없는 사람인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요즘에 좀 채널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 뭔지도 알고 다 알지만 제가 그런 영상들만 올렸으면 뭐 구독자 뭐 계속 오르고 막 하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영상만 이렇게 올린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그냥 제가 올려야 될 것 같은 영상들만 지금 올리고 있는 건데 딱 보시면 이제 조회수도 보시면은 무릉 빌드 같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사실 이게 제가 무릉 빌드 올리는 거는 이거 무릉 빌드 봐줘 이게 아니라 그 유튜브에 이제 팬텀 무릉 이렇게 딱 자기가 원하는 층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검색을 했을 때 6차 이후의 빌드가 없거나 또 너무 옛날 빌드거나 아니면 좀 최선의 빌드가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빌드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자료를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당분간 좀 많은 영상들을 올리게 됐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기 싫으신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아는데 죄송하지만 50층까지는 업로드를 할 겁니다. 업로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팬텀 유입하시는 분들이나 뭐 물은 가끔씩 한번 이제 쳐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언제 오시더라도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려서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게끔 미리미리 다 올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영상들 빌드는 앞으로 신규 스킬 코어가 추가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할 겁니다. 마스터리 코어가 뭐가 나오도 어쨌든 그게 다 최종되면 상승만 할 뿐이고 빌드 자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얼드나 뭐 로카피나 느와르 마스터리고 나온다고 해서 이 빌드가 변경되지는 않고 다만 이 헥사환산 커트라인만 변경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주일 뒤에 헥사환산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때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싹 다 이제 헥사환산 변동 수치를 다 적어드려서 네, 그런 무릉 커트라인 데이터들의 제공을 완성하는 것을 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거 다 업로드하고 난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보스나 사냥이나 뭐 그런 팬텀 관련된 영상들을 좀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 5개 남았는데 너무 이게
무릉 영상 올린다고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좀 그럴 거면 처음부터 구독을 하지 마세요. 괜히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근 한 달 동안 구독 정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랑 감사한 거랑은 별개로 오늘 제 영상에서 하는 말들은 저의 개인 소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진 않을 겁니다. 또 이거 제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운영진들이 제가 말한 대로 패치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운영진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이 조금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어떻게 개선받자 하면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그걸 선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직업 이미지 좀 망치지 말자는 마인드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누가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몇몇 분들은 테스업이 나오자마자 5분도 안 돼서 팬텀 존망했네 하면서 그렇게 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히 어떤 데이터나 수치 있다는 거 보지도 않고, 뭐 디파잉 페이트가 이번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타 직업도 지금 뭐 오리진 스킬이 너프를 됐고 버프를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정보가 없으면서, 이번 패치에서 단 하나의 그 팬텀 얼티밋 드라이브 퍼뎀 너프 그거 단 하나만 보고 글 쓰시는 분들, 반성하세요. 정말 좀 말을 할 때 좀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말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선동되지 않고 착각을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가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집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테스업 뜨자마자 1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뭐 아직 정보가 풀린 것도 아닌데,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먼저 설레발을 치고 근들갑을 치는지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암튼 좀 듣기 좋은 말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테스업이고요. 제 캐릭터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디페 타수 분할이 사실 이번 영상의 메인 컨텐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드가 메인 컨텐츠가 아니에요. 왜냐면 얼드는 변경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 대부분 다 얼드에 대한 제 의견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번 영상에서도 얼드 얘기가 더 많을 거예요, 디페보다. 그거 왜냐면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얼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얼드에 대해서 논란이 정말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게 타 직업분들이 막 팬텀 좆됐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그걸 잡고 가고 싶고요. 사실 이번 영상은 디파잉 페이트가 주 메인이 될 예정이었는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 얼드 얘기로 1시간을 또 끌어야 될 것 같은 게, 계획비 한 두세 개 사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형으로. 그래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좀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했던 말들이 세 줄 요약을 제가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세 줄 요약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볼게요. 네, 보스 모드 딜 상승량이 한 11% 정도 된다. 근데 이것도 재사용 20% 기준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없으신 분들, 뭐 예를 들면 17.5% 재보상 아니고 보재상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2% 이상도, 정말 재사용 잘 안 터지는 그런 경우면 13%도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딜 상승량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받았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폰범위 오류랑 막펜 스택 오류가 두 가지 오류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2차 테스업에서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냥 모드 범위 좋고 타겟 수 좋고 한데 퍼뎀이 너무 비정상이라 이건 너프될 거니까 제발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의 반토막 나도 5000%라서 파컷 쓴 카블보다도 세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반의 반토막 나야 된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반의 반토막을 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반의 반토막이 난다고 해도 5000%이기 때문에 반의 반토막까지는 절대 나지 않을 거예요. 25%까지는 절대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이 사냥 모드 퍼뎀 너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걱정을 하지 마라. 파컷 카블도 파컷 카블보다 세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어떻게 나와도
팟컷 카블보다 세다는 거예요. 팟컷을 안 쓴 얼드가. 그쵸? 팟컷을 안 쓴 얼드가 팟컷을 쓴 카블보다는 무조건 세다고요. 네,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 일단 패치 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패치 노트를 보시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똑같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자, 얼티밋 드라이브 VI 공격 범위가 236% 증가되면 이거는요, 근들갑이 아니라 그냥 폰 범위 오류 수정이에요. 236%라고 하면은 뭐 3배 넓어진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3배 넓어진 게 맞아요. 근데 이제 X축이 이렇게 예를 들면 요게 원래라고 했으면은 이게 3배 됐다는 게 아니라 XY 곱한 면적이 총 3배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원래가 한 글쎄요. 원래가 한 요 정도였다면은 이제 곱하기 3 해가지고 이제 2차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범위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제 폰 범위 오류가 수정됐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늘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마고펜 오류를 또 수정했네요. 그래서 폰 범위 오류랑 막펜 스택 오류를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 추가로 뭐 반전 카드가 생성되지 않는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잘 몰랐어요. 왜냐면 반전 카드는 몬스터가 2마리 이상 있을 때만 발동되기 때문에 맨날 무릉에서 허수아비만 치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근데 사냥하면서 이게 느껴질 만도 했는데 전혀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반전 카드가 원래는 생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수정됐다고 하고 오류 3가지를 수정을 해서 왔네요. 이것도 사실 오류였죠. 셀 오더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서. 그리고 스킬 설명이 수정됐다 하는데 설명이 어떻게 수정됐나 봅시다. 제가 봤을 때 설명이 수정된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걸로 볼까요?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 모드 퍼뎀이 정확히 3분의 1 토막이 됐습니다. 공격 횟수도 감소했기 때문에 뭐 타겟 수 감소한 건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오류 수정하고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 결국에는 퍼뎀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기존의 2만% 가까이에서 6,400%로 3분할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지금 말이 많죠. 그 부분을 이따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정말 저도 장황해지는 게 싫은데 그냥 여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면 상관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나오니까 제가 거기를 짚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일단 얼드 자체의 변경사항은 이렇게 되고 디파잉 페이트는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퍼뎀은 그대로예요. 근데 퍼뎀은 제가 그대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퍼뎀이 이렇게 2.7배 증가한 것은 테모카의 변화랑 거의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6차 처음 받았을 때 테모카 세게 받았던 것만큼 얼드도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 마스터리 코어의 어떤 딜 상승률이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테모카만큼 잘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잘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한번 써왔는데 원래는요 사실 제가 이번 영상이 콘티가 어떤 식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그 예상했을 때는 그 듀블 아수라가 선우들이 삭제되고 아델 스톰이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아델 스톰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얘네가 일을 한다면. 그래서 아수라가 만약에 선우들이 삭제된다고 했을 때 얼드는 선우들이 삭제되지 않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얼드 선우들도 삭제해달라고 이제 어필을 하려고 제가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자료들을 가져왔는데 근데 이번에 아수라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나왔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티밋 드라이브 보스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 텐데, 자, 퍼뎀이랑 공속은 현상 유지예요. 근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뭐 공속이 지금 느리다고 해서 뭐 8.3타로 바꿔달라고 하는 말들은 희망사항이지만 얘네가 안 해주겠다고 지금 하는 거라 다름없기 때문에 일단 퍼뎀 자체가
지금 8.3타로 가지 않는 선에서 지금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 8.3타로 가서 퍼뎀을 깎나 뭐 어떻게 하나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느와르 고려해가지고 퍼뎀은 더 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속 같은 부분은 나중에, 정말 나중에, 사실 이거는 나중에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사실 공속은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퍼뎀이 현상 유지됐는데 아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퍼뎀이 이제 똑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딜 점유율이나 이런 전투 분석 같은 거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0에서 13%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사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했어요. 범위 오류 수정했습니다. 이거 아주 좋아요. 지금 범위가 정확히 이 그림에 보이는 이 정도 범위예요. 아주 범위가 매우 넓어요. 아랫 범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습니다. 뒷 범위도 좀 생겼어요. 이거는 이따가 허수아비로 테스트 해드릴 텐데, 기존 범위가 만약에 기존 범위가 이 정도였다면은 실제로 늘어난 범위는 거의 3배가 늘어났습니다. 범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아주 베스트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택도 수정이 됐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정됐고, 사운드가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는 근데 테모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테모카 사운드도 본서 볼 때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서 볼 때 마지막으로 사운드까지 딱 검증을 해서, 사운드까지 만약에 좋다 그러면 진짜 행복하게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사운드가 막 이슈타르링 같이 그냥 박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6개월이 아니라 거의 1년 동안은 그냥 고통 받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사운드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사 볼 때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또 일주일 뒤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관련해서. 그다음에 공격 범위가 정말 넓어요. 먼저 공격 범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격 범위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 이상이에요.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공격 범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거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죠? 저도 안 맞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꺼야겠다.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 강화하기 전 얼드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맞을 것 같습니까? 이거 범위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이게 진짜 평상시에는 말도 안 되잖아요. 맞는다는 게. 테모카나 겨우 맞지. 그쵸? 이게 맞습니다. 무려 얼드가.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건 정말 장족의 발전. 네, 이건 진짜 정말 장족의 발전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 다 했죠. 범위가 정말 이게 맞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랫 범위도 이 상황에서는 안 맞는데 좀만 내려가면 맞습니다. 네, 이게 맞아요. 이게 아랫 범위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정말 이펙트랑 딱 일치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랫범위 윗범위가 정말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보스전에서 변화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X축 범위도 정말 이 정도 범위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00픽셀은 되는 것 같아요. 나이트로드 쿼드로플스로 같은 게 400픽셀인데 이 정도면은 옛날 메이플로 치면은 진짜 원딜입니다. 이제 원딜 팬텀도 이제 원딜이 된 거예요. 테모카는 좀 짧지만 그래도 얼드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냥 거의 원딜 직업이 됐다. 듀블 펜블 VI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는 정말 일치월장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데, 오늘 한번 알아가시는 거는 범위가 정말 만족할 만큼 너무 넓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전방 범위는 이펙트랑 일치하고 상단 하단 범위도 다 이펙트랑 일치합니다. 그냥 다들 엄청 넓어요. 범위가 그냥 뭐 계속 이 장면을 계속 보고 싶죠. 그냥 행복하죠. 이 자체로 그냥 행복한 겁니다.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맞는데.
테모카도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지금. 네. 이 범위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X축 범위도 뭐 거의 400픽셀이면은 뭐 거의 원딜 수준이죠 이 정도면은. 그렇죠. 그리고 후방 범위도 생겼어요. 원래 이제 얼드 기본 얼드 같은 경우는 후방 범위가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방 범위라기보다는 저 몬스터가 저랑 겹치기 때문에 만든 거고, 기존 월드는 후방 범위가 아예 없어요. 그 스킬 범위 시각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더 잘 아실 수 있겠는데, 근데 강화 월드는 후방 범위가 있습니다. 좀 앞으로 더 가볼까요? 여기까지 가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 와야 안 맞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뒷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뒷범위가 생겼어요 월드가. 이거 정말 큽니다. 왜냐면 우리가 세렌이나 지닐라 같은 곳에서 이제 계속 월드를 치면서 뒤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뒷범위가 있다는 게 정말 이게 큰 거예요. 이런 플레이가 이제 메르세데스 이슈타르링 같은 경우는 이런 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뒷범위도 없고 좀 바짝 붙으면 안 맞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얼드 뒷범위의 의의는 정말 보스전에서 매우 큽니다. 또한 무릉에서도 이렇게 얼드가 범위가 이렇게 좀 뭐랄까, 네, 그 원딜처럼 이렇게 범위가 늘어난 것은 무릉에서의 딜 효율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얼드 범위는 그냥 쌉 고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맞을 정도면은 그냥 고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제 보스에서 제가 활용을 한 거를 보여드리겠면은,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칼로스예요. 칼로스 말고 나머지 보스는 사실 뭐 크게 변화는 없는데, 일단 칼로스가 가장 큰 변화고요. 이제는 2층에서 아래 칼로스가 맞습니다. 1페이지 기준. 원래 2페이지는 원래도 맞았죠. 근데 이제 1패에서 이게 맞는다는 게, 이게 진짜 정말 큽니다. 이건 테모카도 안 맞는 건데 이게 월드가 이게 맞게 됩니다. 이거 원래 기존 월드는 안 맞았어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테모카를 쓰는 거고, 밑에서 불캡 예방도 쓰면 되고요. 이렇게 쓰다가 내려오잖아요. 다 얻으십니다. 이게 진짜 칼로스 솔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아랫 범위 때문에 칼로스가 정말 좋아졌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스크는 이번에 뭐 범위가, 타격 범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게 늘어나지 않아도 이 정도 월드 범위면은요 원래 맞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은 더스크 그 범위 늘어나기 전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더스크도. 그리고 뭐 카린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카린 군기나 도울은 안 맞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쉬운데, 근데 이거는 범위가 지금 얘가 나름 넓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다는 거는 타직업도 웬만하면 안 맞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쉽다라고만 네, 생각이 드네요. 군기는 원래 맞았고 도울이 안 되던데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가엔슬도 원래는 됐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이거는 원래도 됐었으니까 의미가 없고, 요거는 카링은 안 되고 도울은 안 되고 칼로스는 된다. 칼로스 더스크는 되고 도울은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되는 게 이제 무릉에서 타란툴루스 52층 거미 아시죠? 그 거미가 이제 1패에서 이렇게 점프를 가끔 하는데 그때 원래 안 맞거든요 월드가. 근데 이제 타격 가능하게 됐고, 드래곤라이더도 이제 3페이지 되면은 얘가 공중부양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맞았었는데 월드로 때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월드 범위로 인한 그 어떤 이득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드 범위나 퍼뎀은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 범위, 퍼뎀 최상급이에요. 이펙트는 개인적인 호불호 영역이니까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 네, 범위랑 퍼뎀은 정말 최상급으로 잘 받았습니다. 이제 사운드만 잘 받으면
정말 사운드만 잘 받으면은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이펙트 관련된 부분은 개인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개인 취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요. 만약에 이펙트가 누가 봐도 너무 쓰레기 수준으로 만약에 잘 못 나왔으면 그러면은 개인 취향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정말 뭐랄까 공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의 얼드 이펙트는요 너무 박았다라고 보기에는 괜찮은 점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막 완전 이펙트가 쓰레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게 이제 취향 호불호의 문제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보스 모드 이펙트랑 별개로 사냥 모드는 정말 잘 뽑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냥 모드인데 사냥 모드 얘기를 먼저 할까요? 디파잉 페이트 얘기를 먼저 할까요? 근데 디파잉 페이트 얘기가 좀 긍정적이고 사냥 모드 얘기가 많이 좀 암울하기 때문에 사냥 모드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디파잉으로 넘어가야 뭔가 좀 마지막이 끝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사냥 모드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좀 길어질 것 같고 좀 뭐 쓸모없는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반복되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계획을 하실 게 아니라면 사냥 모드는 스킵하시고 바로 디파잉 페이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냥 모드 한 줄 요약하자면요, 퍼뎀 너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타겟수 너프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까지 딱 요약 드리고 넘어가실 분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동의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테스트업에서는 퍼뎀이 이제 20000%에 가까웠고 2차 테스트업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네, 6번 공격 490%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프가 됐죠. 타겟수도 너프되고 퍼뎀도 너프되고 타수도 너프됐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너프라는 그 사실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너프돼서 온 이 스킬의 성능을 봐야 됩니까? 너프됐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아니면 이 스킬의 성능이 중요해요? 당연히 너프가 됐음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너프인가가 중요하죠. 이 퍼뎀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퍼뎀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겟 수인가, 그거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너프가 됐다는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이 퍼뎀 같은 경우는 제가 너프 될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냥 너프가 될 거라고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말도 안 되는 퍼뎀이기 때문에, 테모카보다도 센 그런 퍼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너프되는 게 수순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그냥 깨만 분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3분의 1 토막이 됐는데 우리는 이 3분의 1 토막이 됐다는 그 사실 자체, 그런 부정적인 사실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과연 이 퍼뎀과 이 타겟수가 정당한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의하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죠? 제가 요즘 토익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말투가 그분이랑 비슷해지려고 하네요. 아무튼 자, 타겟수가 7마리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이 너프됐다는 이 화살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7마리라는 이게 진짜 더럽게 마리수가 작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 이 범위를 보세요. 범위는 넓어요. 충분히 10마리 이상 때릴 수 있는 그런 범위긴 합니다. 근데 지금 메이플 스킬 중에서 타수 10마리 때리는 사냥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얼드 사냥 모드는 이번에 처음 나온 사냥기로서 타겟 수가 10마리가 되든 7마리가 되든 6마리가 되든 그걸 결정하는 거는 오로지 100% 개발진이에요. 개발진이 몇 마리로 해서 주는지 우리는 몇 마리로 달라고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7마리나 10마리나 적은 타겟 수가 아니에요. 뭐 익시드 엑스큐션 그게 4마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나 늘려달라고 할 만하지, 7마리가 늘려달라고 할 만한 절대적으로 적은 마리수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코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8마리를 때리게 돼 있죠, 얼드가. 거기다가 아티팩트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9마리를 때리게 됩니다. 7마리가 아니라 9마리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 범위의 스킬이 9마리 때리는 게 정말 너무 뭐랄까 부족하다, 난 이걸로 10마리 이상 사냥하고 싶은데
이걸로 고작 9마리밖에 못 때리는 게 난 너무나도 불편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얼티밋 드라이브 엑스트라 타겟이 존재합니다. 정말 나는 이 사냥으로 9마리 때리는 게 너무나도 싫으면 11마리로 늘릴 수 있는 선택지까지 존재해요. 뭐 방문을 빼고 여기를 누를 수도 있고 뭐 테로펜 슬롯을 빼고 누를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이제는 이 테로펜 리인포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뭐 포인트 하나 남는 거는 뭐 타겟을 쓰든 말든 각자의 선택입니다. 뭐 좋아요. 타겟수 11마리면은 괜찮다 이거야. 근데 그게 기존에는 13마리였잖아. 13마리에서 11마리로 2마리 너프된 거면 어쨌든 너프는 너프니까 우리가 짜증낼만 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그 사실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너프됐다는 사실이 부정적인 거라는 사실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패치의 의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팬텀만 너프됐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지금 오리진 스킬 너프된 직업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번에 오리진 스킬 타스 분할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밸런스 패치입니다. 오리진 스킬이 너프된 직업이 심지어 있어요. 지금 오리진 스킬이 버프된 나로 같은 직업도 있고 오리진 스킬이 떡 너프된 섀도우 같은 직업도 있어요. 걔네들은 지금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고작 사냥기 타겟수랑 허뎀 너프 당했다고 근들갑 떨기에는 너무 지금 분위기가 험악해요. 그 섀도우 게시판 가시면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사냥기 타겟수 말이 뭐 이게 퍼뎀 요런거 너프됐다고 지금 목소리를 내기에는 지금 이 패치의 방향성이 마스터 리코어는 마스터 리코어대로 내고 이 오리진 스킬에 대한 타수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밸런스 패치를 지금 해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과연 이 퍼뎀 타겟수 가지고 들어 누운 게 맞나? 이게 이 7마리가 과연 그렇게 들어 놓을 정도로 적은 마리수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7마리가 최대 상한선이면 그 몰라도 얼마든지 9마리가 기본이고요. 이거는 뭐 디폴트라고 봐도 되죠. 그냥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11마리까지 늘릴 수 있어요. 아니 가능한데 왜 이 10마리에서 7마리로 3마리 줄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너무 집착하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화가 나 있냐 이거야. 지금 우리가 화를 낼 만한 어떤 당위성이 있으려면요, 막 얼드 보스 모드에 퍼뎀이 너프됐다거나 아니 뭐 디파잉 페이트 타수 분할하면서 퍼뎀이 좀 너프됐다거나 요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 욕하면서 요거까지 싸잡아서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얼드 보스 모드 퍼뎀이 그대로 들어온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이득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세게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번에 디파잉 페이트가 5% 정도 상향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관심도 없겠지만 디파잉 페이트가 상향됐다고요. 5%. 지금 섀도우 1도양단은 30% 너프 맞은 마당에 우리 오리진 스킬은 5% 상향 먹었다고. 얼드도 범위가 진짜 미친듯이 넓어가지고 이게 심지어 맞는 수준이라고. 지금 범위도 정말 잘 들어왔고 퍼뎀도 너프 안 당하고 그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징징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건 상황을 같이 봐야 돼. 9마리가 기본이고 11마리까지 때릴 수 있는데 이걸로 11마리 이상 때릴 일이 뭐가 있냐고. 이걸로 과연 9마리 이상 항상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9마리만 때려줘도 나머지는 반전 카드가 잡든 뭐 솔 야누스가 잡든 에르다 샤워가 잡든 애들 다 잡아주는데 이거 진짜 7마리가 정말 그렇게 눈물 날 정도로 적은 수치는 아니란 말이죠. 테스트 월드는 어디까지나 테스트를 위한 장소예요. 그래서 본섭 적용 전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10마리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7마리로 너프 당했으니까 빡친다 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그런 명분이 없어요. 테스트 월드니까. 완전 개발진 마음이에요. 테스트는. 그러니까 이 너프됐던 사실 자체가 과몰입될 게 아니라 이 퍼뎀과 타겟수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감정적으로 이거에 과몰입하지 말고 그냥 이성적으로 이 마리수와 이 퍼뎀이 진짜 지랄 맞은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된다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과몰입하기에는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의 건강이 정말 너무나 아까워요. 제가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거에 대한 해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심장이 좀 막 빨리 뛰는 것 같고 막 좀 숨쉬기가 힘들고 막 그런 공황장애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내가 이 사실을 김창섭 씹새끼라고 받아들이는 거랑 장섭이 형 사랑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은 사실이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비관적이냐 낙관적이냐에 따라서 내 몸 상태, 내 건강 상태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피하지 않고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가 다 유기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약간 좀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이 세 줄만 일단은 확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그지 같은 퍼뎀과 그지 같은 타겟 수인가를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저는 이제 얼드랑 카브를 비교할 거예요. 왜 카브를 비교하냐고 또 딴지 걸 수 있어요. 왜 2차 스킬 딸이랑 비교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몰입입니다. 2차 스킬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죠, 우리. 팩트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냥기는 카불이에요. 메인 사냥기는 카불입니다. 메인 사냥기가 카불이니까 그거랑 비교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 둘의 출신을 비교하지 맙시다. 어디까지나 얘네 둘의 성능을 비교해야지 얘는 뭐 지방대 출신이고 얘는 뭐 서울대 출신이고 이딴 거 비교하지 말자고. 둘이 얼마나 토익 점수가 똑같냐를 비교를 하자는 소리예요. 자, 팝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냥기끼리의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냐면요, 4차 스킬이랑 3차 스킬, 예를 들면 뭐 훅본버나 쇼다운 이런 것들은 팝컷 크우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스킬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 얼드는 팝컷 크우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팝컷 크우체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나오는 최종댐을 상정하고 낼 수밖에 없는 스킬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카블 2차 스킬, 얼드 6차 스킬이기 때문에 3, 4차에 들어가는 팝컷 크우체를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스킬군끼리의 비교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 사용하는 뭐 훅본버나 에로우 플래터나 뭐 또 뭐 생추어리 뭐 쇼다운, 언카블 요딴 거랑 지금 얼드랑 비교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둘을 비교를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얼드 VI의 퍼뎀 설정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팝컷을 사용하고 나서의 최종됨 상태를 고려해서 개발진이 수치를 설정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걸 생각하고 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그냥 거르겠습니다. 정말 무의미한 개소리예요. 자, 우리의 사냥 주력기 카디널 블래스트와 새로운 사냥 주력기 얼티밋 드라이브 포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자료는요, 우리 팬텀이 스틸했을 때 파이널 컷을 제외하고 여기 뒤에 요거 두 개는 요 뒤에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자, 퍼뎀을 비교를 한 겁니다. 무기상수를 적용한 퍼뎀이에요. 우리가 쓰는 카디널 블래스트 퍼뎀은 다들 3200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무기상수 적용했을 때 2950으로 3000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려 쇼다운보다 강해요. 팬텀이 쓰는 쇼다운보다 팬텀이 쓰는 카불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팝컷 사용 안 했을 때 기준으로. 자, 카불 생추의 카불이 쇼다보다 세요. 불표보다 세고요. 크루얼 스텝, 섀도우 사냥기 크루얼 스텝이랑 비슷합니다. 얘보다 좀 센 게 다크 임페일, 더 센 게 언카블, 그 다음에 이제 센 라인으로 돌아가는 게 캐논 바주카, 체인 라이트닝, 훅본버, 퍼실레이드예요. 훅본버는 3차 스킬인데도 세긴 세죠. 퍼실레이드도 세고 얘네들은 좀 센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이널 컷을 사용 안 해도 이제 기본적인 팬텀의 최종됨으로만 봤을 때도 퍼실 원킬 컷은 전혀 낮은 편이 아니죠. 우리가 퍼실 보고 원킬 컷 높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팝컷을 안 쓰는데도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퍼실 퍼뎀 5271%예요. 퍼실이랑 파이널 컷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파이널 컷 최종됨 41%를 안 받고 쓰는 퍼실 레이드도 우리가 원킬 컷이 빡세다고 얘기하는 축에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퍼실 원킬은 무자본도 가능하다. 무자본들이 퍼실로 세르니움 사냥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퍼실 원킬은 세르니움 이상에서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디폴트예요. 퍼실 원킬도 어렵다고요? 팬텀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팬텀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퍼실 원킬은 쉬운 편에 속하는데 카블 원킬은 어려운 편에 속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원킬 컷의 적정선이 어딜까요? 퍼실과 카블의 사이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퍼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냥기 중에 가장 센 스킬, 카블은 그 중에 가장 약한 스킬이라 치면 우리가 맨날 카블 센추 쓰면서 카블의 2950%라는 퍼뎀에 허덕이고 있을 때 이 퍼뎀이 정말 낮다, 누가 봐도 원킬컷이 빡세다라고 생각하고 이 퍼실의 퍼뎀이 원킬컷이 널널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적정 원킬컷은 저 두 개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일단 중간값을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뭐 평균값이 됐든 중간값이 됐든 한번 일단 볼게요. 4112 중간값과 중간값이자 뭐 평균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퍼뎀이 팝컷 안 쓴 기준에서 4100% 정도 되면 그래도 원킬 컷 가지고 찡찡댈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되시죠? 자, 이 수치가 그럼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카브를 쓰는데 생추를 쓰지 않고 팝컷을 쓴다. 팝컷 카블의 퍼뎀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이널 컷을 쓰면 최종님 41%가 증가하죠. 요게 4159입니다. 소름 돋으셨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원킬 컷과 정확히 일치해요. 이 퍼실레이드와 카블의 중간값에 팝컷 카블이 위치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팝컷 카블에 대한 원킬 컷이 빡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나요? 팝컷 카블도 약하다. 팝컷 카블로도 드메템 끼고 카르시온 원킬 하기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지금 그 상황입니다. 정확히 제가 지금 팝컷 쓰고요, 카디널 블래스트로 카르시온에서 드메템 끼고 원킬이 안 나요. 솔 야누스 원킬은 납니다. 솔 야누스 퍼뎀이요 1레벨 기준 3600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팝컷 받으면 5000이 돼요. 51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5100이어야 원킬이 뜨는데 이 5100이라는 퍼뎀은요 2950% 카블에다가 카블 한 번 때리면은 추가적으로 날아가는 이 느와르 카르트 있죠. 요거까지 합친 퍼뎀이 3544예요 여기에다가 팝컷을 적용시켜야 5000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팝컷을 쓰고 솔 야누스 1레벨을 이렇게 개방을 하고 카르시온에서 카블 플러스 느와르 그리고 황혼 원킬로 사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드메템 풀드메를 끼고 정펜과 풀드메를 끼고 전투력이 약 1억 1000 정도 나옵니다. 1억일 때 1억 정도 전투력일 때 퍼뎀 5000% 가지고 겨우겨우 원킬에서 사냥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거는 아무리 팝컷 카블이 4100% 우리가 말하는 적정 원킬 컷이라 하더라도 요정도 원킬 컷이 원킬 컷 요정도로는 카르시온 원킬 전혀 택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냥 퍼실레이드로도 카르시온 원킬 안 난다. 퍼실레이드 급은 돼야 겨우 카르시온 원킬 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5000%는 돼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 그 드리머 업데이트 영상에서도 5000%를 예상했었죠. 얼드 퍼뎀이 5000%는 넘어줘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제가 팝컷 카블로 누아르 카르트까지 날아가서 딱 통해서 때리는 딜이 5000%고 솔 야누스 1레벨 기준이 팝컷 기준으로 5000%예요. 요거보단 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냥을 할만하다. 솔 야누스 1레벨보다는 세야 된다. 얼드 1강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팝컷 사용 기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팝컷 안 쓰고도 얼드 1강이 5000%는 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팝컷을 안 쓰고도 얼드 1강이 5000%라면은 팝컷을 안 쓰고 솔 야누스를 20강까지 강화해서 5000% 퍼뎀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팝컷을 안 쓰고 얼드 생추 황혼 사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이 많은 말씀들이
다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1렙 얼드 퍼뎀이 5000%만 돼도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렙 얼드 퍼뎀이 5000%만 넘어도 우리는 파이널 컷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소울 야누스 20강 하시면 돼요. 에르다 샤워 퍼뎀 5400이에요. 소울 야누스 20강 퍼뎀 5000이에요. 얼드 1렙 퍼뎀 5000이야. 똑같죠? 소울 야누스 황혼 얼드 1렙 에르다 샤워 세 가지 퍼뎀의 원킬 컷이 똑같습니다. 거기서 팝컷을 빼도 된다고. 이제 똑같으면 소울 야누스 20강 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소울 야누스 20강이 싫다, 그럼 팝컷 써야지. 근데 얼드 퍼뎀은 상관없지. 왜? 어차피 팝컷 쓸 거니까. 이게 전부예요. 이해 안 되시죠? 당연히 이해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시간 정말 오래 끌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가볼게요. 자, 풀강 카불이 느와르까지 한 대 딱 날라가야 3600이 나와요. 그리고 솔 야누스 황혼 1레벨이 3600이에요. 제가 지금 요걸로 원킬 사냥하고 있어요. 카르시온에서 드메템 끼고 전투력 1.1억으로 이걸로 원킬을 사냥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팝컷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나오는 퍼뎀이 딱 6000% 정도 나와요. 5000% 정도 나와요. 5000%.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퍼뎀이 5000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퍼뎀은 퍼실레이드의 퍼뎀을 원하는 거야. 월드 1강의 퍼뎀이 퍼실레이드만큼만 나오면 성공한 거라고요. 이것만 넘으면 5000%만 넘으면 파커 쓰고 솔라누스, 파커 쓰고 카드널 블레스트 플러스 느와르 한 것만큼 얼드가 나온다고. 한 방에. 이해가 되시죠? 스펙이랑 상관없어요. 얼드 퍼뎀은 5000%만 넘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마세요. 자, 황혼 1렙이랑 카블 플러스 느와르랑 똑같다고 얘기했죠. 얼드 1레벨 지금 너프 된 게 5300입니다. 게임 끝났어요. 3분의 1 토막 난 게 퍼실레이드보다 세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어떤 사냥기보다 얼드 1강이 세다고요. 파컷을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그 어떤 사냥 스킬보다도 그 중에 가장 세다고 말하는 파컷, 그 중에 가장 세다고 말하는 퍼실레이드가 파컷 카블 보다 세요. 파컷 카블 플러스 느와르가 5000인데 파컷 카블은 4200밖에 안 돼. 파컷 카블보다 센 게 퍼실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써본 모든 사냥기 중에 가장 센 게 5200인데 그거보다도 1레벨이 더 세다고 월드가. 여기서 의문이 발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파컷 안 쓴 게 이거 정도 나온다고. 파컷 안 쓴 게 5300이라고. 파컷 쓴 카블보다도 세다고. 그럼 파컷 쓴 얼드는 어떻게 써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얼드 퍼뎀 5000이 넘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야? 나중에 파컷을 안 쓰고 생추를 쓸 상황까지도 가정한 거예요. 얼드 생추를 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얼드 5000% 이상이라고요. 1레벨 기준. 자, 계속 가겠습니다. 에르다 샤워도 풀강하면 5400이에요. 에르다 샤워 풀강 퍼뎀이랑 똑같아요. 얼드가 1레벨이. 자, 그러면 얼드 원킬이 난다는 얘기는 에르다 샤워 원킬이 난다는 얘기고, 에르다 샤워 원킬이 난다는 얘기는 얼드 원킬이 당연히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에르다 샤워 원킬이 안 되는 저자분들 있죠. 그쵸? 에르다 샤워 원킬이 안 되는 저자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은 얼드 원킬이 안 나겠죠. 당연히 안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얼드 원킬이 안 나면 얼드 사냥을 못 하는 거지. 그냥 생추어리로만 사냥해야지. 근데 너가 정말 얼드 원킬 사냥하고 싶다. 그럼 파이널 컷 드세요. 파이널 컷 드시고 생추 쓰지 마시고 에르다 샤워랑 얼드로 원킬 사냥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던 이 5300이란 포뎀은 파이널 컷을 쓰지 않았을 때의 포뎀이에요. 아니, 꼬우면 파이널 컷 쓰시라니까요. 원킬 안 날 것 같아? 팝컷 쓰세요. 팝컷 없이 원킬 내고 싶어? 그럼 스펙업 하세요. 이게 낮은 퍼뎀이 아니라니까요. 퍼실레이드랑 똑같다니까. 퍼실레이드 원킬 안 난다고 찡찡댈 거예요 우리가. 네?
퍼실레이드로 세르니움 원킬 안 난다고 찡찡거릴 거냐고. 그럼 스펙 문제지. 얼드 풀강하면 6500입니다. 솔 야누스도 풀강하면 6300이에요. 6200. 생추어리는 풀강은 11,000이에요. 11,000. 파컷 안 받고 11,000. 얘는 어차피 파컷 받을 수 없지만.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얼드를 받을 때 저자본, 중자본, 고자본의 케이스들을 말씀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랑 달라요. 퍼뎀이 바뀌었으니까. 자, 저자본, 진짜 개씹 저자본은요, 얼드 생추 가야 돼요. 아, 물론 개씹 저자본은 아닙니다. 개씹 저자본 하나 더 쓸게요. 그냥 거지라고 하겠습니다. 아, 거진 너무 좀 그렇고 그냥 극 저자본이라 칠게요. 얘는 그냥 얼드파커 써야 돼요. 아, 퍼뎀 5300% 얼드로도 원킬이 안 날 정도면 파이널 컷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9119% 정도 됩니다. 이걸로 원킬 안 난다고 하진 않겠죠. 네. 거의 생추어리급입니다. 자, 일단 저자분들은 얼드 생추를 사용하게 될 텐데 황혼을 포기합니다. 왜냐면 저자분들은 황혼 원킬이 절대 안 나요. 파이널 컷을 써도 황혼 원킬은 절대 안 나요. 황혼을 20강을 하지 않는 이상. 자, 얼드 1레벨이 카블보다 약 1.8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얼드 생추에서는 원킬 컷 걱정이 없습니다. 카블 원킬이 안 난다고 찡찡댈 수는 있지만 얼드 원킬이 안 난다고 찡찡댈 수는 없어요. 2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에르다 샤워 원킬 컷은 맞추고 사냥을 합니다. 뭐 웬만한 사냥러들은 에르다 샤워 원킬을 맞추고 사냥해요. 그래서 에르다 샤워랑 퍼뎀이 동일한 얼드 6차 1렙 원킬이 안 날 리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에르다 원킬도 안 나는 메린이면은 요 정도면은 당연히 파컷 써가지고 에르다 샤워 얼드 원킬 사냥해야 돼요. 파컷으로. 네. 파컷을 써서 얼드랑 에르다 샤워 원킬 컷 사냥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파컷을 채용하고도 얼드 6차 원킬이 안 난다면은 이거는 스펙의 문제예요. 퍼뎀이 9000%인데 원킬이 안 날 수가 없어요. 1레벨 기준으로.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자본. 얼드 파컷 플러스 황혼 원킬이에요. 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중자본은 파컷이 없어도 에르다 샤워 원킬이 납니다. 얼드 1레벨 원킬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솔 야누스 황혼이 원킬이 나야 돼. 우리는 파컷을 쓰는 이유가 오로지 이 얼드랑 에르다 샤워가 아니라 오로지 이 황혼 때문이야. 만약에 황혼 강화가 싫다, 그러면 템 맞춰서 황혼 원킬 컷을 맞춰야죠. 그래서 황혼 강화를 우리가 하기 싫으면은 파컷을 쓰면 돼요, 저처럼. 근데 만약에 황혼 강화를 할 의향이 있다, 그럼 나중에 고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럼 파컷을 쓰지 않고도 얼드 생추 황혼이 원킬이 나요. 황혼을 20강까지 강화하시면 에르다 샤워나 얼드 1레벨과 같은 퍼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컷을 내려놓고 싶다, 그러면은 솔 야누스를 20강까지 강화하시면 돼요. 그럼 파컷을 내려놔도 파컷을 쓴 것처럼 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결론 아직 내면 좀 이르긴 한데, 그래서 극저자본은 파컷을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얼드 퍼뎀이 상관이 없습니다. 저자본은 얼드 생추를 쓰는데 카블보다는 2배 정도 세기 때문에 얼드 퍼뎀이 약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얼드 퍼뎀은 에르다 샤워랑 원킬 컷이 비슷합니다. 에르다 샤워 원킬이 팬텀이 파컷 쓰면 쉬운 편이에요. 파컷 안 쓰면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근데 이거 원킬은 맞추고 사냥해야 돼요. 옛날에 저희가 카블 생추 사냥했을 때 이걸 원킬 맞추고 사냥했기 때문에 얼드가 에르다 샤워랑 같은 퍼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에르다 샤워 퍼뎀이 파컷을 안 쓸 때는 낮은 편이지만 에르다 샤워랑 같은 얼드 1레벨이면은 어차피 또이또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르다 샤워를 원킬 할 거라면 얼드도 자연스럽게 원킬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요정도 원킬 되시는 분들은 얼드 퍼뎀이 낮기 때문에 찡찡댈 필요가 없어요. 낮지가 않으니까. 어차피 얘랑 똑같으니까. 자,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팟컷에 없이도 얼드 샤워가 원킬 나는 분들에 한한 얘기고요. 만약에 그게 원킬 안 나시는 분들은 극저자본이기 때문에 팟컷 쓰시고 이거를 두 개를 원킬 내세요. 팟컷 쓰고도 이거 원킬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팟컷 쓰고 이거 원킬 내고 여기서 좀 더 스펙이 올랐다 그럼 팟컷을 빼. 그래서 생추를 들어요. 그리고 이걸 원킬 사냥을 해요. 얼드랑 샤워 원킬 사냥. 여기서 좀 더 세다. 그럼 다시 팟컷을 들어요. 이제는 황혼을 원킬 내야 돼. 얼드랑 샤워는 팟컷 없어도 원킬 나니까 이제는 황혼을 원킬 내야 돼. 그래서 팟컷을 황혼 때문에 듭니다. 이러면은 이제 에르다 샤워 한 대 치고 황혼이 잡고 얼리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자분들은 여기서 팟컷까지 빼고 생추로 가요. 그리고 네 번째 초고자분은 얼드 안 씁니다. 캅을 써요. 얼드보다 카블이 후딜이 훨씬 짧기 때문에 얼드 한 방 쓸 때 캅을 두 방 쓰거든요. 초고자분 분들은 캅을 원킬로 사냥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그 어느 부분도 얼드 퍼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팬텀은 기본적으로 물수공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직업입니다. 얼드 VI 퍼뎀은 기본적으로 파이널 컷을 사용한다고 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측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얼드가 막 퍼뎀이 진짜 1000% 이랬으면은 팟컷 썼으면은 14,000% 되는 거예요. 너무 센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팟컷을 썼을 때 타직업 사냥기랑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을 하는 게 맞아요. 팟컷을 안 쓰고도 타직업 사냥기랑 비슷하게 측정을 하기에는 팬텀 혼자 너무 오벨이 됩니다. 사냥 딜이 뭐 어차피 생추 못 쓰니까 그 정도로 세게 줘도 상관없지 않냐 하지만 지금 데미지인 5000%도 이미 충분히 상관없을 정도로 센 데미지예요. 퍼실레이드보다 세다고 1레벨이 충분히 세다고요. 물론 퍼실레이드는 4차 스킬이고 얘는 5차 스킬이지만 얘는 팟컷을 쓸 수가 있잖아. 자, 퍼실은 팟컷을 쓸 수 없기 때문에 5200에서 끝나요. 걔가 4차 스킬이 한 개야. 그쵸? 근데 팟컷은 얼드 6차는 팟컷을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6차 스킬에 그걸 하는 거죠. 심지어 1레벨이에요. 30레벨이 기준이 아니라. 자, 정말 입 아픈데. 그래서 웬만한 스펙에서는 팟컷 없이 솔 야누스 원킬내기 힘드니까 팟컷 사용하는 게 디폴트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크우체 팟컷이 돼 있는 상태에서의 현 2차 테스 월드 퍼뎀은 절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편입니다. 타 직업이랑 비교해볼까요? 이런 건 진짜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자, 히어로 레이저 업라이징 반영해가지고 8000%, 팔라딘 8000%, 당나 7500, 불독 6300, 선콜 8000, 비숍 7200, 보마 8000, 8500. 대부분 한 7, 8 정도 하죠. 대부분. 여기서 월드가 6500이라고 해서 이게 낮아 보입니까? 얘네랑 최종됨 상태를 보세요. 자, 페파가 왜 이렇게 셀까요? 페파가 왜 13,000이나 될까요? 페파는 돌스공의 결정체입니다. 페파 유저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스윗미, 크오솔, 솔 야누스, 딜량 족바 같다. 얘네는 자체 최종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퍼뎀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캐슈도 마찬가지예요. 캐슈도 자체 최종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벅샷을 적용했을 때 1000% 가까이 나오는 이유가 12,000% 가까이 나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퍼뎀이 높아야 되는 직업이에요. 캐슈는. 그리고 보시면은 뭐 썬콜도 보시면 얘는 이제 인피니티로 최종됨을 많이 뻥튀기 시킬 수 있지만 체인 라이트닝은 기본적으로 사냥기가 아니라 보스기기 때문에 이렇게 센 거고요. 히어로도 최종 데미지 떡칠했지만 레이징 블로우는 사냥기가 아니라 보스기입니다. 얘는 히어로는 기본적으로 레이징 블로우가 보스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셀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스기가 사냥기가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냥 엉킬 거 걱정할 이유가 없죠. 히어로들은 이건 뭐 타고난 겁니다. 하지만 히어로가 사냥 좋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기동성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팔라딘도 8000%인데 팔라딘이 최종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보마도 당연히 최종됨 별로 안 높죠. 근데도 8000%인데 팬텀이 최종됨이 그렇게 높은데 218%인가 하는데 6400 정도면은 진짜 높은 거예요. 이게 팟컷 사용한 기준으로 보면 9100입니다.
파커 사용하면은 9100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절대 낮은 게 아니라고요. 타직업 사냥기랑 비교했을 때 제가 뭐 표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시간은 또 없고, 암튼 타직업 6차 사냥기랑 비교했을 때 퍼뎀이 전혀 낮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약화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리수 같은 경우도 너프됐다는 그 사실은 물론 팩트지만 아티팩트 적용해서 9마리면은 이게 절대 적은 타겟이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적다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11마리로 늘릴 수 있는 선택지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걸로 징징댈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기존에 10마리로 준 거 너무 좋았죠. 너무 고마웠지만 얘네가 이렇게 너프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10마리로 다시 롤백해라고 징징대기에는 지금 그럴 만한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명분이 없어요. 지금 섀도우는 1도양단 30% 너프 먹어갔다니까요. 타직업 얘기를 왜 하냐? 그게 우리 알바노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타직업은 다 10마리, 12마리로 졌는데 우리만 7마리로 졌다. 그러면 찡찡댈만 하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얘도 7마리 있고 8마리가 평균인데 7마리라고 해서 낮은 게 아니라고요. 엑스트라 타겟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타겟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사냥은 이 주력기는 그냥 흘리는 몹 정리용이지, 사냥은 솔 야누스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늘려달라고 하지 말고 솔 야누스를 늘려달라고 하세요, 차라리. 근데 물론 파컷 없을 때 기준 최종되면 없을 때 기준 퍼뎀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솔 야누스가 나온 시점에서 파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솔 야누스 황혼 원킬을 포기한다는 의미랑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파컷 사용 안 하고도 황혼 원킬 나시는 솔 야누스 20강 이상 유저분들께서는 뭐 띠꺼울 수는 있어요. 얼드 퍼뎀 낮은 게. 근데 걔네들 그런 분들은 얼드도 30강 하십니다. 어차피 30강 하면은 퍼뎀이 6400인데 황혼 30강이랑 똑같아요. 황혼 퍼뎀보다 세면 다예요. 그냥 결국에. 만약에 퍼뎀이 너무 낮다 싶으면 파컷 드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황혼 원킬 사냥을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말이 좀 많이 써 있는데, 그래서 다 그냥 많이 쓰긴 했는데, 네, 다 그냥 네, 한번 보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왔을 때 얼드 퍼뎀 1레벨 5300%는 황혼을 20강까지 강화해야 나오는 퍼뎀이기 때문에, 또는 퍼실레이드 퍼뎀과 비슷하기 때문에 파컷을 안 쓴 퍼실레이드 퍼뎀이랑 비슷해요. 파컷을 안 쓴 얼드가. 얼드는 파컷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솔 야누스 황혼도 써야 되는데 파컷은 거의 이제 반필수예요. 솔 야누스 20강까지 하는 거 아닌 이상 파컷은 반필수인데, 만약 솔 야누스를 20강까지 하실 정도의 스펙이시면은 얼드도 1강이 아니에요. 30강입니다. 그럼 6300%예요. 그게 원킬이 안 나겠냐고. 지금 얼드로 원킬 안 난다고 찡찡대시는 분, 진짜 본섭 들어왔을 때 얼드로 원킬 안 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와보세요. 제가 그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파컷을 들든 템을 맞추든 뭐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얼드가 원킬 안 나시는 분 있으면 제발 오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얼드 원킬 안 나는 분. 카블보다 2배는 센데 1레벨이.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만하시고, 후딜 관련해서는 제가 꼭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후딜은 사실 후딜이 이게 있는 편이 아니에요. 좀 많은 분들이 카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걸 후딜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후딜이 별로 많은 편은 아니에요. 딴 이 정도면 디바이드급 후딜이거든요. 디바이드도 보통 이래요. 근데 디바이드가 후딜이 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델 점프가 팬텀보다 높기 때문에요. 팬텀 2번 뛰는 점프가 아델 1번 뛰는 점프랑 똑같거든요.
팬텀은 매번 이렇게 트리플 점프를 해야만 이게 후딜이 안 느껴지는 사냥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실 수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팬텀 점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이고, 그래서 카블이 정말 원래부터 후딜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서 우리가 역체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차원적인 문제라서 이 점프의 추진력 강화나 얼드의 후딜 감소 쪽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후딜 자체는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에요. 디바이드랑 비슷한 편인데 점프가 문제다. 이 부분 점프가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 점프를 뭐 바꿔달라, 뭐 얼드 후딜 감소해달라고 해봤자 이 감소될 후딜도 별로 없어. 얼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섭 적용한 다음에 많은 유저분들께서 사냥을 하고 테스트를 해본 난 그 이후에야 우리가 사냥기 사용감이나 이런 개선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좀 쌓여야. 근데 물론 당장 후딜 감소해서 들어오면 좋긴 하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성을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 얼드가 나온 지 2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 사냥기가 우리의 플레이랑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 테스트 월드 단계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그런 후딜의 사냥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아직 써본 적도 없어, 우리가 사냥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솔 야누스를 우리가 메인으로 보고 이 카블의 좀 살인적인 원킬 컷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건설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스 모드의 범위나 데미지는 매우 이상적으로 잘 들어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만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를 들어와서 본섭에 적용된 이후에 팬텀 분들이 이걸 사냥해서 사용을 하든 보스에서 사용을 하든 이펙트나 뭐 딜량이나 범위나 이런 쪽에서 다 좋다는 얘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직접 써보시면. 근데 지금 쓰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말이 많지, 막상 들어와서 써보면은 이거 정말 좋네요 라고 밖에 말씀이 안 나오실 겁니다. 이거 직접 체감하는 거랑 아니 이거 보고만 있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일단 써보시고, 지금 엠버 유저분들도 막 60초 딜 구조 막 싫다고 하다가 막상 들어와서 사기적으로 딜 세니까 아무 말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정말 세고 얼드 진짜 세요. 진짜 세고 범위도 진짜 개넓고 사냥 범위도 개넓고 마리수 우리가 충분히 9마리 정도면 충분한 마리수고, 후딜도 점프 문제라서 후딜 자체는 많이, 이게 진짜 카블 때문에 오는 역체감이에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카블이 진짜 개사기 후딜 없는 개사기 스킬이어서 우리가 쓴 거지, 얼드 VI 자체 후딜이 긴 게 아니라서 얘는 죄가 없어요. 우리 풀점의 팬텀의 풀점이 문제지 얘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좀 뭐가 문제인지는 확실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사냥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1시간 다 됐는데, 뭐 사실 처음부터 저랑 동의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고 이미 스킵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이 사냥기 퍼뎀이 너무 세게 너프를 받았다,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직접 본섭 와가지고 만약에 원킬 안 나시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만약에 서봤는데 원킬 안 나시면은 저한테 댓글로 원킬 안 나잖아 이 씨발 새끼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그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 드릴게. 원킬 안 나시면은, 그 원킬 안 나시면 제가 닉네임 받아서 환산에다가 검색해보고 원킬 안 난다고 뭐라고 하시면 제가 그 환산 보고 그 템 강화 상태나 이런 거 보고, 파컷 쓰셔요. 파컷 쓰셨는데 원킬 안 나시면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냥 얘기 이제는 더 이상 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제 영상에서 뭐 댓글로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티 내셔도 됩니다. 제가 다 그분들 이해합니다. 원래 약하면은 원킬 안 나요. 근데 지금 이 얼드 VI가 약한 게 아닙니다. 파컷 쓰시면 원킬이 안 날 수가 없고, 저도 파컷 쓰면서 사냥하거든요. 예? 저도 지금 파컷 쓰면서 솔 야누스 원킬 때문에 파컷 쓰면서 사냥해요. 무릉 80층인데도. 예? 근데 이게 약하다고 하시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스펙이길래 이걸 약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입니다. 여기까지 와서야 비로소 메인을 한다는 게 정말 레전드긴 하지만 갑작스러운 오리진 스킬들의 타수 분할일과 밸런스 패치가 들어왔어요.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1도 안 했는데, 자 보시죠. 타수 보세요. 타수 57회 발동. 이거 말이 안 됩니다. 57회 발동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타수가 굉장히 많이 분할이 됐죠. 근데 하지만 이걸 계산해 봤을 때 음, 영웅의 의지가 발동되는 공격 간격이 감소됐기 때문에 포뎀은 소폭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거 느와르 포함한 거예요. 포뎀이 한 54,00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최종 데미지도 한 4.8% 정도 올랐습니다. 디파인 페이트 자체의 최종 데미지가. 그래서 일단 상향이에요. 일단 박수부터 쳐야 돼요. 지금 타 직업은 너프 먹은 직업도 있지만 우리는 상향입니다. 네. 오리진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자면은 많은 분들이 팬텀 오리진을 좀 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오리진 센 거 맞아요. 총 퍼뎀을 놓고 봤을 때는 센 거 맞는데 이 선타 자체는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이 선타 70만 퍼는 조커 30강 했을 때의 딜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딸깍 한 방으로 조커 그냥 넣는 거랑 다름없는데 지금 오리진 스킬 자체의 어떤 평균적인 에버리지를 보면은 퍼뎀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막 진짜 퍼뎀 개셌던 애들 있죠. 뭐 캡틴이나 섀도우 같은 오리진 스킬에 비하면 센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섀도우 오리진이 너프를 먹었어요.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너프를 먹으면서 이번에 팬텀의 오리진 스킬은 좀 상위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걔네들이 너프 먹으면서 팬텀 오리진이 정말 약한 게 아닌 수준이 됐어요. 심지어 거기서 더 상향을 먹었죠. 팬텀은 기본적으로 최종뎀이 높기 때문에 이 퍼뎀이 정말 낮진 않아요. 막 엄청 높은 것도 아닌데 엄청 낮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후속타까지 포함을 했을 때의 최종 퍼뎀을 봤을 때는 팬텀의 최종됨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오리진이 센 오리진이다. 세다라고 봐도 돼요. 그 센 오리진이 약 5%더 세졌습니다. 이거는 뭐 32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2강 더하면은 한 5% 세집니다. 우리는 지금 32강 오리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스킬 시전과 동시에 이제 참격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이제는 만약에 일격필살이 발동되는 걸 보고 스킬을 눌러도 일격필살 2초가 다 들어갈 정도로 이 일격필살 효율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실전들이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수로나 펀치킹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느와르 카르트로 올라가는 딜량을 얘네가 운영진 생각을 안 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느와르 카르트 50장 더 들어가거든요. 이제 네, 50장이 더 들어가는데 그 50장 더 들어가는 거 고작 3만 퍼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거를 빼도 기본적으로 퍼뎀이 후속단만 봐더라도 2만 퍼센트 이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포함해서 나오는 5만 4천% 정도 딜량은 상향을 의도한 패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운영진 생각을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생각을 못했다가 아니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정말 약한 딜량 상승이기 때문에 오리진 스킬 자체에서 봤을 때 이게 딜량 상승이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느와르 카르트가.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느와르 카르트가 많이 발동되는 식으로 얘네가 의도했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너프될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하나 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시전하고 나서 시전하는 순간에 몬스터가 텔포를 하면은 옛날에 원래의 그 디페 같은 경우는 딜이 들어가기까지 한 2초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다시 몬스터가 나와서 오리진 바인드를 걸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몬스터가 시전과 동시에 텔포를 타면은 선타의 일부가 증발할 위험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타 직업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 판단 잘해서 피지컬 살려가지고 오리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격감이 진짜 미쳤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얼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범위만 달라졌던 부분이라서 이거는 다 제가 보여드렸고 이제 오리진 스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테스트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타격감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좀 수정이 될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오리진 스킬들의 어떤 타수 분할이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다 한번 수정이 들어갈 거예요. 좀 타수를 조금 줄인다거나 아니면 사운드를 조금 줄인다거나 해서 좀 그런 식으로 뭐 가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디파인 페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갑니다. 와, 이거 뽕맛 진짜 미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타수가 많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정말 너프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너프 됐다는 소리가 그 타수 좀 수정해가지고 좀 줄이거나 아니면 사운드를 좀 줄이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서버렉에 의해서 50번 때릴 때도 있고 49번 때릴 때도 있네요. 뭐 그거는 뭐 서버렉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타수가 진짜 많아졌고 일격 필살 효율이 올랐고 타격감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사실 뭐 사운드 뭐 타수 추가 수정 안 하고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렉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64비트라서 렉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커 칠 때 렉 걸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그냥 사냥기 퍼뎀 너프됐고 타겟수 좀 너프됐다, 그거밖에 없어요. 범위는 원래 받았어야 될 것들이고 오류 수정도 당연한 것들이라서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면 거의 원딜 수준이죠. 네, 이 정도면 원딜이에요. 원딜 거의 한 400픽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90이나 385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나로랑 비슷한 범위일 거예요. 나로 커드러폴이랑.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듀블의 그 팬텀 블로우 VI랑 비슷한 범위이기 때문에 원딜이 됐다, 팬텀도 이제. 그리고 이 위아래 범위도 칼로스에서 2층에서 때릴 수 있을 정도, 또 이것도 범위가 더스크를 때릴 수 있을 정도로 넓어져서 얼드 VI의 범위나 퍼뎀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완벽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냥기 너프에 대한 말씀은 아까 좀 길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디파인 페이트의 어떤 타격감이나 퍼뎀 상승률이나 상향 받은 거죠. 상향. 상향 받았고, 느와르 카르트가 많이,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간과할 뻔했네요. 느와르 카르트가 나중에 느와르 VI가 나오면 디페가 더 떡상합니다. 기존엔 느와르가 7번밖에 안 나갔던 게 느와르가 57번 나감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느와르 카르트 VI 마스터 리코어가 나올 때 우리 오리진 스킬도 더 세진다고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느와르 VI 나오면 디페 딜 개떡상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너무 좋은 패치라서 제발 이거 타수 그대로 들어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발 창섭이 형 일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사운드를 좀 줄이든가 해. 타수는 놔둬. 우리 느와르 지켜야 되니까 나중에 느와르 VI 나오면 이걸로 좀 꿀 좀 빨게 그대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70만 퍼로 올랐다, 환영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극딜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줄 요약할게요. 사냥 모드 퍼뎀은 적정 범위입니다. 그래서 약호하지 마시고 근들갑 자제하시면 좋겠고요. 보스 모드 범위가 이펙트랑 일치하면서 상당히 넓습니다. 이거 매우 좋습니다.
디파잉 페이트 타수 분할로 인해 일격 필살 효율 증가, 누아르 VI 효율 증가, 순수 딜량 증가로 디파잉 페이트는 그냥 그저 고트 그 자체다. 완벽하게 잘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정말 완벽하게 잘 받았어요. 얼드랑 디파이능은 진짜 너무 좋아요. 앞으로 직접 일주일 뒤에 직접 받으시면 그냥 와 소리 나올 겁니다. 유일하게 요거만 너프된 건데 요거 두 개에 비해서 요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미 없는 수준의 너프예요. 그냥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원킬 안 날까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걱정하다가 타 직업이 약호로 오해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말씀은 좀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4차에 이 얼드 사냥기가 보급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 마스터리 코어에서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건 리마스터랑 관계될 얘기지, 이번 마스터리 코어가 4차에 변화를 줘야 되는 명분과 당위성은 1도 없어요. 전 직업 중에서 4차에 영향 주는 6차 스킬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너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마스터리 코어가 4차를 바꿔주진 못해요. 6차를 해야 얘가 바뀌는 거지. 테모카도 마찬가지로 3초 딜압축을 6차를 해야 3초 딜압축이 되는 거지. 네? 6차 하기 전에도 테모카 3초로 바꿔달라 말하는 거 똑같아요. 얼드 4차 사냥에 달라고 하는 게 지금 6차 하기 전에도 테모카 3초로 바꿔달라고 말하는 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리마스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은.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월드 4차 사냥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이번 6차 마스터리 코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월드 4차 사냥기를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월드 4차 사냥기 없어도 된다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번 마스터리 코어랑은 관련 없는 얘기다 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4차 사냥기 보급해달라고 목소리 안 내준다고 해서 좀 아쉬워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정말 될 것 같은 것만 얘기하거든요. 좀 논리적으로 맞는 것만 얘기할 뿐이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억지로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그 영역이 다 다르다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세 줄 요약했는데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느와르 카르트 VI에 대해서 얘는 이 하나 자체만으로도 최종 데미지 15% 이상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디페 타수 분할을 하면서 이제 느와르가 50창이 추가로 나오는 것과 느와르도 조커에도 또 나오죠. 조커에도 140장 나오는 걸로 인해서 극딜과 평딜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말 효자 스킬이 아직 하나 남아있다는 것과 그리고 로카피는 점샷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연격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와르 VI 이후에 이제 얼드 VI가 딜이 증가하게 돼요. 테모카보다. 그러니까 느와르가 테모카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느와르 VI 나오면은 얼드랑 테모카가 이제 1.9배 배율이 아니라 거의 한 1.7배 정도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테모카가 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소리예요. 느와르가 나오면. 그거를 메꿔주기 위해서 로카피 VI가 나오는 시점에 테모카 VI 퍼뎀 상승 패시브가 붙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나 뇌피셜이지만 요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팬텀의 앞으로의 마스터리 코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극딜 상승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래는 나쁘지 않습니다. 타격감도 지금 굉장히 좋아졌고 이펙트도 보다 보면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하나 월드의 사운드만 완벽하면 이제 팬텀은 다음에 나올 느와르 카르트 VI를 기다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메이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리진 스킬 상향받은 것만 해도 정말 너무나 환영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오리진 스킬이 너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 섀도우가 너프 먹은 것처럼 팬텀도 너프 먹었을 수도 있는데 너프되지 않고 상향됐다는 사실에 정말 환영하는 그런 바입니다. 여기에 상향됐고 얼드 범위가 굉장히 넓은 이 상황에서 요 정도 너프는 정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지장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얼드 선우딜 삭제나 뭐 저지먼트 경지 삭제, 조커 선우딜 삭제하고 딜압축, 막펜 제자리 사용, 뭐 얼드 사냥 모드 후딜 감소 등등 여러 가지 편의성 위주의 개선 방향성을 앞으로는 네, 목소리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하자면은 리마스터 같은 것도 있겠죠. 뭐 월드 4차 사냥기 적용 뭐 이런 것들, 테모카 3초 딜압초 이런 거를 이제 리마스터 했을 때 언급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굳이 저는 없어도 된다고 보긴 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저는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200에서 260 사이에 그 과정을 더 빠르게 가속화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200에서 260 사이에서 사냥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뭐 테라블링크 하듯이 하이퍼블링크 해가지고 그냥 260까지 빠르게 올려주는 식으로 가도 굳이 이 내용은 필요 없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번 오리진 스킬 밸런스 패치 한 것처럼 개발진들이 알아서 데이터 보고 딜은 얘네가 패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딜 같은 문제는 우리가 딜이 세다 약하다라고 논하기에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얘네가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일단 얼드 사냥 모드의 퍼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얘기만 좀 많이 했는데, 여기서 좀 많이 논리적 비약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이 퍼뎀이 약한 거는 아니다, 센 것도 아니지만 적당히 중간에서 센 거 사이, 팬텀의 그 최종됨을 생각하면 중간에서 좀 센 거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위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영상 빨리 올리라고 닥달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1시간 반짜리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외하시면서 보시고요. 지금 3시인데 지금 바로 보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디파잉 페이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상하고 마무리할게요. 질감하십시오. 제발 이대로 그대로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드 사운드에만 이제 집중합시다. 사운드만 잘 들어오면 정말 행매 가능합니다. 이펙트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보다 보면은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얼드가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무릉 영상 앞으로 5개 올라갈 텐데 그거 올라온다고 구독 취소하거나 그러실 거면은 처음부터 구독하지 마세요. 물론 진짜 구독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그럼 저는 다음에 본 수업 월드 사운드 패치, 이 디파잉 페이트 그대로 들어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